자, 3회 명제와 절대부등식 매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죠. 가족권부터 하면, 자, 가족권은,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어떤 실수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실수? 그래서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범위가 만약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이쪽에 있다 칩시다. 만약에 그럼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이 왼쪽 이쪽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을 때 항상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이 되죠. P에서 Q, P 이렇게 포함돼요. 근데 지금 이쪽이 P인데 Q는 이쪽이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어떤 실수니까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자, 요 녀석 여기 있는 애들 볼게요. 여기 있는 어떤 실수들은 여기 있는 0보다 큰 어떤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어떤 실수들은 여기에 포함되죠.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라는 건 조금이라도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부등식 0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있을 때 이쪽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가족권에서 나오죠. 어떤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실수예요. 두 번째는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자, 여기는 2가 결정 나 있으니까 2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2가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A 플러스 2가 이거는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방정식 근이 2하고 A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가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2가 2보다 큰 쪽에 있다. 이렇게 큰 쪽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돼요. 저 여기 얘가 P가 이제 왼쪽이 P가 Q에 포함되는 그림이 되니까 다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가 이건 다 되니까 이건 붙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 돼요. 이런 경우. 그럼 이번에는 2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2가 여기다 칩시다. 이번엔 이런 경우도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얘랑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이렇게 이거 붙여도 됩니까? 붙여도 되죠. A 플러스 2가 붙어도 여기는 포함하는 거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요거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되다. 이게 나 조건이 되죠. 그래서 가조건과 나 조건을 같이 풀어주면 자 정답은 자 마이너스 2 이상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범위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볼게요. 2번은 두 조건 이에 대해서 P는 Q의 필요 조건. 그래서 포함 관계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우명제로 해도 돼요. 대우명제로 해도 됩니다. 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P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대우명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P의 여집합이 편하잖아요. P의 여집합이면 X는 2죠. X는 2. Q의 여집합은 얘죠. 얘가 이제 P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입니다. 자, 그래서 x에 이제 2를 대입하면 답이 성립하니까 계산에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6인 게 나오죠. 정답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얘 최소값을 다음과 같이 구했다. 잘못된 과정을 찾아라. 자, 이런 문제는 원래 전개후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거죠. 전개후 산술기하. 전개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류는 전개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따로 하고 얘를 따로 하고 얘를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개 후 해야 되는데 이런 두 덩어리 있으니까 요거의 채소를 구하고 요거에 따로 채소를 구했을 때 답이 채소가 나오면 채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푼 거죠. 그런데 문제는 채소가 되려면 요쪽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은 뭐 2x랑 3y랑 같다고 풀겠고 조건이 이쪽은 x분의 2랑 y분의 3이 같다고 놓고 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것과 얘를 만족하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죠? 이거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채소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겨요. 그런 채소값. 이렇게 얘도 채소고 얘도 채소고 그럼 환상적이 되겠지만 그런 채소값을 찾을 수 있는 x, y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채소를 한 다음에 채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된다는 거는 이게 구조가 똑같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완벽한 구조 똑같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개후 최소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곳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XY 이렇게 했고 등호 성립하는 거 했고, 요건 각자 한 거죠. 얘랑 얘도 요거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 따라서 얘는 2루트 6xy, 이쪽은 이렇게 해서 24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자, 2x는 3y가 같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내가 말한 대로 x분의 2랑 y분의 3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바르게 이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 이거예요.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최소값이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게 없다. 만약 요거 같은 경우는 x 대 y는 3대 2가 되는데, 요걸 풀면 3x는 2y 돼서 x 대 y는 2대 3이 돼요. 이렇게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개후 산술계를 써봅시다. 올바르게 풀어야 되니까 올바르게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식 2x 플러스 3y, 그 다음에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그러니까 요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체로 같이 봐야 돼요. 전개하면 4, 그죠? 전개하면 4 플러스 이렇게 또 전개하면 9, 그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은 x분의 6y,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하면은 y분의 6x 이렇게 됩니다. 이쪽을 산술기하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13 플러스 이쪽을 산술기하를 쓴다고 치면 2 루트, 자, 6, 자, 이렇게 되는데 약분이 막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거는 36만 남아서 계산하면 13 플러스 이게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66, 36에다가 6이 12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15가 나와요. 최소값이 15. 요거는 15 이상, 25가 나오죠. 25 이상 됩니다.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 성립 조건은, 자, 누구랑 같을 때냐면 이쪽이죠. 얘랑 같을 때죠. 그래서 x랑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서술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자, 이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증명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서 이쪽을 빼볼게요.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이쪽을 계산하면 a 플러스 b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되고요. 자, 공통이 보이죠? 공통으로 묶어주시고, 자, 나머지 것들을 계산 쭉 해주면 되는데, 그럼 a 제곱, 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쪽은 그러면 항상 0 이상이죠. 얘도 항상 0보다 크죠. 여기 0보다 크다고 했으니, 자,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 등호 성립은,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 주면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귀루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자, 그러면 귀루법이니까 모순 찾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하자. 자, 그래서 모순을 찾읍시다. 그러니까 n이 결론을 부정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하자. 그래서 모순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는 이 모순이 생긴 이유는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라 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쓰세요. 3k 플러스 1,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는 n은 3k 플러스 2 하면 얘는 100%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그럼 k는 0 또는 자연수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나오죠. 자, 1, 2, 4, 5, 그 다음 7, 8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n제곱을 해보세요. n제곱. 자, n제곱을 해볼게요. 자, n제곱을 하면 첫 번째 얘부터 할게요. 요거 두 번째 내려갑시다. 자, 첫 번째 n제곱을 하면 얘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n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묶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돼서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n제곱은 아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모순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3의 배수. 또 두 번째도 해봅시다. 두 번째는 얘죠. n제곱을 해봐요. 얘는 그럼 요거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얘가 4입니다. 자, 그럼 3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3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n제곱이 봐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말한 여기 또 똑같이 쓸게요. 왜 모순이 생긴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 그러므로 자, 이거 결론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이런 증명 문제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n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귀류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쓰려면 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자,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면 P하고 Q를 봤을 때 이렇게 형태가 되게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거죠. 자, 그러면 P는 수직선 상에서 Q가 멀쩡하니까 Q부터 갈게요. Q를 먼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는 이렇게 된 게 지금 Q 조건이에요. Q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P가 더 커야 돼요. P가 A보다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이제 P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끝났죠. 요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3하고 A를 비교했을 때 A가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됩니까? 네, 같아도 되죠. 그래서 A가 3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6번 A 마치겠습니다. 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일 때 최대값과 그때 XY 구하세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서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는 3X 플러스 2Y는 2 루트 3이 6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문제 조건에 얘가 10이라고 나왔어요. 12는 2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XY의 최대값이 여기서 나옵니다. 양변을 이제 나눠주고 자, 얘가 같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제곱을 해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XY의 우리가 최대값은 6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이 얘가 뭐라고 하면 되죠? XY 최대값은 6이라고 하고요. 그때 X랑 Y를 구해야 돼요. 그때 X랑 Y는 자, 어떨 때냐면 이 개가 같아야 될 때예요. 3X 플러스 3X하고 2Y가 같을 때 나옵니다. 알겠죠? 3X하고 2Y가 같을 때 나와요. 자, 그리고 얘가 6씩 가져야 되잖아요. 6씩. 그럼 얘도 6이 돼야 돼요. 얘가 6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X가 2면 되고요. Y가 3이면 되죠. X가 2, Y가 3. 그때 최대값 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쉽네요. 그냥 아까 한 거랑 비슷합니다. 구조가. 자, 2A 플러스 3B는요 2 루트 2, 3, 6AB 이렇게 해주고요. 얘가 1이라고 나왔죠.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니까 갖다 놓고 봅시다. 이렇게. 자, 넘기고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AB 값이 나오죠. 24분의 1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얘 단독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데 단독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요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개후 산술기하를 이용합니다. 얘가 우리가 이런 거에 최소값은 구하는 걸 배웠어요. 이런 건 전개후 산술기하를 배웠죠. 얘가 전개후 산술기하를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걸 좀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이쪽만 구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전체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뭐 나눠주기로 하는데 얘가 하필이면 1이기 때문에 곱 하나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 전개해보면, 자, 요걸 전개해보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6 전개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b분의 4a 플러스, 자, a분의 9b 플러스 6. 그럼 전개하면 12 플러스 요 부분이 이제 산술기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거와 크거나 같다. 2 루트 여기에 이제 집어넣으면 약분이 막 됩니다.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럼 남는 게 약분되고 남는 게 36이 나와요. 그럼 얘가 12 플러스 36이니까 12 이렇게 돼서 24가 최소값이 되는데,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여러분들 24가 최소값이라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얘가 하필이면 1이기 때문에 이쪽은 1이잖아요. 1. 만약 2면 2라고 하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2였으면 여기 12가 답이고, 지금 문제에서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24가 그대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4.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그다음 9번 볼게요. 9번은 이 자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체 최대값, 자, 코슈바르츠를 좀 이용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코슈바르츠를 이용하거나 산술기가 다 됩니다. 근데 코슈바르츠를 해볼게요. 코슈바르츠는 덩어리 두 개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제곱을 하면 되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3x 플러스 5y는 10과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좀 변형을 하는데, 루트 3 이걸 이렇게 변형해요. 루트 3x의 제곱으로 바꾸고요. 얘는 루트 5y의 제곱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3x의 제곱, 이렇게 루트 5y의 제곱, 이런 형태로. 그럼 얘는 그대로 1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는 그냥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전차 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겠습니다. 알맹이 요거 곱해서 1의 제곱, 이렇게 곱했을 때 1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볼게요. 자,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이라고 나왔어요. 10 곱하기 2는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자, 이걸 뭐 답이라고 합시다. 답의 제곱을 구하는 거, 우리가 이게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답의 제곱. 그럼 답의 제곱이, 자, 2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 즉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뿔마 루트 20 사이에 있겠다. 이렇게 뿔마 루트 20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되고, 최대값은 우리가 그냥 2루트 5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최소값 나오면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코슈바르츠를 루트를 제곱해서 만드는 형태로 억지로 만들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산술기하로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산술기하로 풀 때는 요거 단독으로 최대값 못 구하니까 얘를 제곱해요.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요. 제곱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푸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곱을 해볼게요, 일단. 그럼 3x 플러스 5y 플러스 2 루트 35 15xy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가 10입니다. 10이라고 주었으니까 10 플러스 2 루트, 자, 15xy.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이거 xy 최대값은 다시, 자, 3x 플러스 5y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2 루트 15xy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2 루트 15xy의 최대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이 통째로 최대값이 나오네요. 그럼 통째로 최대값이 10이죠. 이 통째로 이 최대값이 10입니다. 그럼 10 플러스 10이 되기 때문에 20이 되고, 우리는 제곱의 최대값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이 알맹이를 구하고 싶으면 제곱이 아니라 그냥 루트 20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2루트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의 최대값이 아니라 제곱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이것도 계산이 할 수 있어요. 자, 9번 풀이했고요. 10번은 이것도 계산할 때, 이거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답이 똑같을 때겠죠. 그래서 x랑 y랑 z랑 같을 때 답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뭐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8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다 전개해야죠, 전개를. 전개를 하면, 전개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드네. 통분해, 2 루트 y분의 x z분의 y보다 크거나 같죠, 요게. 요렇게 되죠.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은. 그러면 얘는 2 루트 z분의 y, 그 다음에 x분의 z, 이거보다 크거나 같죠? 이 부분. 위쪽 부분은 곱하기 2 루트 x분의 z, y분의 x 같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2 곱하면 여기 이제 는이라고 할게요. 그냥 8 쓰고요. 이렇게 루트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 y분의 x, z분의 y, z분의 x, z분의 y, x분의 z, x분의 z, y분의 x.
자, 그러면 쭉쭉 지워질 겁니다. x 지워지고요. x 지워지고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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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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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지워지면 1만 남으니까 최소값 8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x랑 y랑 z 같을 때라서 이건 성립할 수 있어요. 얘는 아까는 안 됐죠. 근데 얘는 구조가 똑같을 때는 써도 됩니다. 원래 단독의 최소값을 구하면 각자 최소값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 3번 문제랑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x, y 곱한 게 양수래요. 그럼 이때 증명하래. 얘가 같답니다. 무조건. 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첫 번째는 x, y가 0 이상이면 되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라고 문제를 증명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x가 0보다 작고일 때 y가 0보다 작고일 때로 또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자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커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y 한 거나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계산을 해보라 이거죠. 자 보세요. 좀 이따 합시다. 여기 밑에다가. 자 그러면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 이쪽도 양수니까 각자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일 때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y에서 이쪽도 계산해 봅시다. 자 얘는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죠. 이쪽도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얘가 똑같아지죠. 전개해서 펴면.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과 2번에 의해서 1번, 2번에서 에 의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끝. 이렇게 증명을 끝냈습니다. 됐죠? 조건 P, 예, 직건 P가 있고요. 조건 납 P가 있고요. 이렇게 진리집합을 Q라고 할 때 Q의 모든 원소, 납P, 납P를 P의 여집합이 Q랑 같다고 놓고 푸는 거죠. 그렇죠? P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그럼 P의 여집합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이걸 부등식 풀면 2x 이렇게 넘어가서 8, x가 4 이상이죠. 4. 4보다 크다죠. 그럼 집합 P가 진리집합을 하면 5 하나 빼기 없으니까 자, P의 여집합은 자 1, 2, 3, 4가 되죠. 즉 얘가 Q라는 거죠. 지금 Q. 자, Q는 1, 2, 3, 4랑 똑같습니다. 1, 2, 3, 4. 그러니까 얘를 모두 더해 보세요. 그 모든 원수의 합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1, 2, 3, 4 더하면 이렇게 해서 12번을 풀이했습니다. 자, 13번. 13번은 참인 명제를 찾으세요. 이거죠. 기억은 왜 참인지부터 보면 기억은 참이 맞나요? A, B, B, C, CA가 같으면 예를 들면 A, B, C가 모두 같은 경우일 수 있죠. A도 1, B도 1, C도 1이면 모두 같아요. 이런 경우 A는 B는 C는 0이냐 자, 이럴 때 이제 발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되죠. 발레가 명백하니까 얘가 다 0이 아니어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니은은 A 더하기 B도 그 다음에 B 더하기 C도 A도 모두 유리수면 이 진짜 A, B, C도 모두 유리수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유리수예요. 보통 사칙연산에서 유리수 빼기 유리수도 유리수죠. 이걸 이용할게요. 유리수 빼기 유리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쪽 C 플러스 A에서 이걸 빼볼게요. 이걸 빼보면 얘를 빼볼게요. B 플러스 C를 빼도 얘도 유리수입니다. 빼보면 A 빼기 B가 되죠. A 빼기 B도 유리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쵸? 그런 형태로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A 플러스 B도 유리수고 A 마이너스 B도 유리수예요. A 플러스 B도 유리수고 A 마이너스 B도 유리수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2A가 되죠.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되죠. 그러면 A가 유리수 맞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빼면 똑같이 이런 A 빼기 B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B 빼기 C도 나올 수 있고 C 빼기 A도 나와서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끼리 사칙 연산하면 더하기 빼기만 한다면 유리수가 되는 걸 이용해서 니은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디귿 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증명이 중요하죠. 요거 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죠. 디귿은 A, B, C가 실수일 때 이게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해볼게요. a-1의 제곱. 자, 볼게요. 계산을 이런 계산을 해볼게요. a-1의 제곱, b-1의 제곱, c-1의 제곱은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맞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더하기 3까지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게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이면, 여기다 이제 3을 넣을게요. 이렇게 3. 자, a제곱 b제곱지 뭐예요? 3을 넣어봅시다. 3. 이렇게. 그럼 이게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게 0 됩니다. 이렇게. 즉, 이거 말인 거, 이거 되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얘가 3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c가 3이면, 얘가 성립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변이 0이면, 얘도 우변도 이쪽이 0이 된다는 거죠. 이만큼. 얘가 0이 된다는 건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죠.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거꾸로 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3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3이면 이 식을 갖고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얘를 2로 묶어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3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A-1의 제곱, B-1의 제곱, 그 다음에 C-1의 제곱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계산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즉 이거는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 B, C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증명이 되고 맞습니다. 14번 볼게요. 다음 진리집합일 때 항상 참인 걸 찾으래요. 그래서 P 합집합 Q가 Q라는 거는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해 봅시다. 자, P하고 Q하고 이제는 교집합을 해볼게요. P하고 Q하고 교집합하면 지금 상황이 P가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하면 P가 돼요. P. 자, P가 되고 교집합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P라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P 차집합 R이 P가 된다는 거는 P와 R이 서로 소예요. P와 R이 서로 소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P 차집합 R이 P예요. 그러니까 P와 R이 서로 소니까 R을 그릴 때 P하고 서로 소만 그리면 꼭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 수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줘요. P와 R만 서로 소면 돼요. 꼭 얘를 이렇게 바깥에 꼭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돼요. P는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자, 그럼 항상 참인 거를 찾아봅시다. 자, P에서 나달로 가냐? P에서 나달로 가냐? 맞죠. 왜냐면 P하고 R하고 서로 소라는 거니까 바로 참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나 P가 Q로 가냐? 나 P는 이만큼인데 Q로 갈 수 없고요. Q가 P로 가냐? Q가 P로 가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Q가 R로 가냐? Q가 R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1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 Q가 P로 가냐? 나 Q가 P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1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가 참이다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이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자, x제곱 플러스 8이 항상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성립해야 돼요. 맞죠? 항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넘겨봅시다. 이렇게 x제곱 이렇게. 자, 이거는 실수면 항상 0보다 크죠?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2차 함수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x제곱 플러스 8-k라는 2차 함수라 생각해 봅시다.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을 써도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식이니까 굳이 뭐 판별식까지 쓸 필요 없이 이 절편이 8-k 아닙니까? 이 절편이 8-k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떠야 됩니다. 0보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0보다 떠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성립하죠. 그러면 k가 넘기면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D가 허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는 2차식이 0 이상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워낙 판별식 쓸 필요도 없이 y절편이니까 그냥 이렇게 손쉽게 푼 겁니다. 판별식 써도 돼요. 판별식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거짓이래요. 자, 그럼 거짓이라는 거는 어떤 실수에서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요건 좀 이걸 바꿀게요. 이렇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이런 형태가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그래프가 어떤 실수에서는 거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쪽이 안 생겨요. 그죠? 어떤 실수에서 0보다 작은 쪽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거짓이 되죠. 어떤 실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리면 참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봐. 이렇게 생기면 어떤 실수 이런 애들 이쪽에 있는 부분은 0보다 작은 쪽이 생겨요. 이쪽에 있는 애들 어떤 실수가 되는 거죠. 어떤 실수를 대입하면 0보다 작은 쪽이 생깁니다. 또 어떤 실수는 0보다 크기도 하죠. 거짓이 된다는 건 한 개도 빠짐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붙어도 되나? 붙으면 안 돼. 붙으면 0이 딱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y절편 k-2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k가 2보다 크면 한 개도 빠짐없이 0보다 작은 쪽이 안 생겨요. 작거나 같은 쪽이.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떤 실수가 거짓이 되려면 한 개도 빠짐없이 싹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k가 2보다 크다가 돼서 모든 걸 통합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K의 개수는 3, 4, 5, 6, 7, 8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모든 실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크면 되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자, 2차 방정식이고 얘는 1차니까 그럴싸하죠. 이 방정식 해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방정식 해를 구해 볼까요? 자,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나요? 인수분해 하면 근을 구해볼게요. 2, 1 3일로 되나? 4, 1 3,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플러스해서 자, 인수분해하면 2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맞죠? 이렇게 하면 자, 그래 놓고서 근이 방정식이 근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방정식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돼도 되고 a 값이 1이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실수에 되고 모든 실수의 합이니까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모든 실수의 합은 답은 a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럼 요렇게 된 걸 찾으면 돼요. 필요 조건 요렇게 된 걸 찾아봅시다.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은 B가 더 크면 이거는 1로는 가는 게 맞습니까? NA의 B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이건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 지금 우리가 물어본 건 충분 조건 찾는 거. 충분 조건. 지금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찾는 문제네요. 아, 충분 조건 찾는 거예요. 얘는 안 되네요. 필요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A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A에서 이런 그림은 A에서 B 차집합한 게 0개 되잖아요. 같아도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 볼게요. 이쪽에서 일로 갑니까? 같지 않죠. B가 더 크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 안 되고 만약에 NA 이거는 맞죠. 이건 NA하고 NB가 같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A에서 B면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얘도 필요입니다. 자, 세 번째 A가 B의 집합이다. 그럼 얘가 집합으로 따지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이 그대로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만큼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야지 B의 여집합이 A가 되고 그럼 A 합집합 B를 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A가 B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갑니다. 됐죠? A 합집합 B가 이제 전체 집합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 안 돼야 되니까. 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면 예를 들면 B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B가 전체 집합이 될 수 있어요. B가. 그럼 A 합집합 B 하면 이제 U가 나오는데, 자, A가 자 B의 여집합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는 B의 여집합은 지금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발레로서는 이게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된 것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는 예로서는 요게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충분 조건 디귿. 18번. 자, PQR 보고서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그리고 포함관계 보면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이렇게. 그래서 3단원법을 해볼게요. 그냥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된 거죠.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R이 더 Q에 포함되죠. R이 여기로 가면 돼요. 잘못된 충분 조건이구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된다. Q는 R로 가면 돼요. 이렇게 스몰로 할게요. 그냥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Q는 R에 기한 충분 조건. 그럼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면 집합으로 따지면 P, Q, R 이렇게 놓고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옳은 거, 항상 옳은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 P 합집합 Q, P 합집합 Q가 있을 때 R이 여기 포함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림 봐보세요. 안 되죠. 다음, P 교집합 Q. 자, P하고 교집합 Q를 하면 P가 나옵니다. 그건 R에 포함됩니까? 얘는 맞죠. 정답 맞고요. 다음, Q하고 R을 교집합해라. Q하고 R을 교집합하면 Q하고 R을 교집합하면 Q가 나옵니다. 자, Q는 P에 포함됩니까? P 더 작은데 안 되죠. 자, R에서 Q를 빼면 이 도너츠 모양이 나와서 얘가 P가 되진 않죠. 얘도 안 되죠. 그 다음, 자, 이거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자, P 여기 있고요. Q의 여집합은 이만큼입니다. 이걸 합친다는 거죠. 이 색칠은 R의 여집합이 포함되냐? R의 여집합은 이만큼인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얘도 아닌 거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산술계와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죠. 자, 이 문제도 단독으로 최소값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반반이니까 반반 찍긴 하자 이렇게 해서 4, 해서 A는 4라고 하고 B는 2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A가 4니까 4분의 2 더하기 B가 2니까 2분의 1 기가 막히게 2분의 1에서 1 딱 돼요. 그럼 구조가 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딱 답이 되긴 해요. 답은 1입니다. 근데 이거 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 야매 쓰는 거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는 야매 쓰면 함부로 쓰다 틀릴 수가 있어요. 반반 찍기 답이 되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을 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단독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 없으니 전개후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못하니 합쳐진 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합시다. 이거의 최소값을. 자, 전개후 산술기 해볼게요. 그럼 전개해볼게요. 2 플러스 전개해보면 여기 B분의 A 전개하면 A분의 4B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4 더하기 자, 2 루트 산술기하 씁시다. 2 루트 이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A분의 B 곱하기 A분의 4B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2 루트 약분 되고 이거 잘못 썼구나. B분의 A인데 잘못 썼어요. B분의 A 이렇게 약분 다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이 되니까 이 부분은 8이 됩니다. 8. 자, 그럼 선생님 구한 이 최소값이 전체적으로 이 최소값이 8이 나온다는 뜻이고 나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랬지 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A 플러스 BB가 뭐라고 나왔어요? 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8 곱하기 우리가 구하는 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정개후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정개후 산술기하를 한다. 반반 치킨이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답은 1. 자, 20번은 뭐 전개후 산술기하를 쭉쭉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A부터 합시다. A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1 더하기 전개하면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1. 요 부분을 산술기하 쓰면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약분 되니까. 계산하면 요게 이제는 약분 되니까 2 플러스 요거 2 4가 됩니다. 4 최소값이. 그래서 요거를 A는 4라고 씁시다. A는 4 구했어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거 전개합시다.
전개후 산술기가 쓴다. 이렇게 해보자. 2분의 1.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보면 요거 마지막 하면, 자 그러면 이쪽 계산하면 뭐보다 크거 나왔냐면 여기가 2분의 5 나오죠. 2분의 5. 그 다음에 이쪽은 2 루트 하면 여기 약분 쭉쭉 되잖아요. 이렇게 다 되고 1이죠. 2분의 5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쪽은 없으니까 1이니까. 그럼 얘가 2분의 9. b의 값은 2분의 9 나오고요. 마지막 c 값 해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전개하면 4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자 x분의 2y 플러스 4y분의 2x. 자 요거 해주면 얘가 요거를 좀 산술기가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2 루트 약분하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약분하면 이건 1이 나와요. 그러면 2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최소값이 요게 2예요. 2. 그럼 6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답이 C의 값은 6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5가 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겠죠. A는 4, B는 2분의 9, C는 4분의 25. 자, 그 다음 21번. 얘도 약분되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데 얘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둡시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를 3개라 생각하지 말고 2개라 생각하고 얘랑 먼저 전개를 해요. 그럼 1이 되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C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B분의 C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전개하면 1이 돼요. 2 플러스 이쪽을 산술기가 쓰면 되죠. 자, 산술기가 쓰면 뭐가 됩니까? 2 루트 얘가 이제 약분이 막 되네요. 쑥쑥. 그래서 쭉쭉 되니까 4가 됩니다. 4. 정답이 최소값 4가 나와요. 됐죠? 22번 볼게요. 22번. 22번은 자 이거는 이거에 의한 충분 조건이니까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즉 x-2 이거는 풀었을 때 이쪽에 포함돼야 됩니다. 되는 거죠. 요거 먼저 해볼게요. 이쪽에 포함되니까 x를 풀면 원래 이제 x-2가 뿔마우로 푸는 거죠. 부등식 풀 때는 절대값 붙었으니까 양변에 2 더해주면 7 마이너스 3이죠. 요 수직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7 이렇게. 자 이게 여기에 포함돼. x가 뭐보다 작다? a보다 작다. 여기에. 자 그럼 a 값이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a가 7이겠죠. 정확하게 최소값이니까 a가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a 7 구했고요. 네, b 볼게요. 자 이거랑 얘랑 관계예요.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이 더 큰 겁니다. 이쪽보다. 아까 한 게 요거 좀 제한합시다. 요거를 제한해 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7. 자 그럼 요거는 이거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 부분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요 절대값 풀 때는 x 플러스 2를 하고 b 쓰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b 쓰고요. x는요 b 마이너스 1 쓰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써요.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돼요. 요쪽에 지금 한 게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필요 조건이 되죠. 이쪽이 왼쪽이 더 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쪽은 b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하고 풀고요. b 마이너스 1하고 7하고 풀어요. 이쪽. 자, 풀어주면 이쪽 b 넘어가고요. 더하면니까 2가 되고 자 b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자 2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b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b의 최대값은 2. 최소한 요게 답이니까 왜 이거잖아요. 겹쳐지는 게 답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b의 최소 이렇게 구했습니다. a는 7, b는 2가 되겠습니다. 23번 볼게요. 23번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한 어떤 실수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얘가 0에서 2가 여기 있죠. 0에서 2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여기 다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다 들어가도 돼요. 다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어떤 실수가 됐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가도 돼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뭐가 참이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꾹 다 안 들어가도 되고 살짝만 들어가게끔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죠? 이쪽에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살짝 쿵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짝 쿵 들어갈까?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면 이렇게 살짝 쿵 들어갑시다. k-1이 k 플러스 3 이렇게 살짝 쿵 들어간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쿵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k-1 그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어떤 실수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네, 그 두 조건으로 풀면 됩니다. 0이 k 플러스 3보다 크면 돼요.
제약이 따르고, 자, k-1이 대신에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풀면요. k가, 아이고, 마이너스 3보다 k가 크고요. 이쪽을 풀면 3이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정수,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개가 되겠죠? 정답 7.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서울, 부산, 광주에 사는 사람 맞춰라.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는 한 사람만 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는 말 했고, 얘가 틀린 말 했고, 얘가 틀린 말 했다 치자. 이렇게 풀고요. 얘가 틀린 말 했고, 맞는 말 했고, 틀린 말 했다 치자. 그 다음 틀린 말 했고, 틀린 말 했고, 맞는 말 했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케이스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준호, 이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보고서 첫 번째 문제에서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놓고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차례대로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여기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준호를 여기다 쓰세요. 준호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현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현주는 서울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 두 군데 살 수 없다고 했죠? 다른 도시. 그럼 이거는 벌써 1번에서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으로 볼게요. 2번으로. 자, 2번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얘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준호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준호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살아요. 정확히 몰라요. 일단 여기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 현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얘가 거짓말이에요. 현주도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참말이 되니까 현주가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 거 맞는 말이에요. 현주가 여기 들어가요. 부산 아니면 광주에 살아야 돼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맞는 말이니까.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단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지호는 무조건 광주에 살아요. 지호는. 지호. 자, 이렇게.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이 답이겠죠? 3번으로 해볼게요. 자, 3번은 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준호는 서울에 안 삽니다. 준호는 이런 데 있어요. 어딘지 몰라도 부산, 광주 있겠죠?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니까 현주가 서울에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니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가 뭐가 되는 거죠?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호는 봐봐요. 광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호는. 그러면 이런 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호는. 광주에 살지 않으니까. 근데 현주가 벌써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호가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사는 거고요. 준호는 여기 사면 돼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에 현주, 지호 답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누가 참말을 말했냐면 지호가 참말을 했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현주고요. 그 다음 부산에 사는 사람은 지호고요. 그 다음 광주에 사는 사람은 준호입니다. 자, 마지막 거 한번 다시 볼게요. 마지막 것만 다시 볼게요. 다시 점검합시다. 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준호는 아까처럼 말하는 것처럼 부산 아니면 광주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해놓고요. 일단 현주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면 얘는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확실히 된 거예요. 그다음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럼 광주에 지호가 없으면 지호는 여기에도 없고 광주에도 없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 준호를 지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